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기가 도착했고요. 아기와 함께 아기가 지금 밥 달라고 빨리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빨리 입에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네네. 자세를 좀 잡읍시다. 일단 꽂고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아빠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카메라 가지지 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왜 먹는데 배가 고픈 게 문제야. 네, 오늘은 제가 남편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저는 남편이 지금 출산 때부터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네. 출산 때부터 남편이 따로 사는 집은 잘 없지 않니? 그렇긴 하죠. 어쨌거나 저는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24시간 모자동실을 일주일간 같이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아기가 165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같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과 함께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들의 희생으로 이제 아기들의 육아가 완성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당연히 남편들도 육아에 동참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육아는 남편과 함께 해야 한다, 도와준다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육아는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일단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산후 우울증이 너무 금방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함께 육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산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줌바 댄스도 하고, 당연히 줌바 댄스를 할 때는 남편이 아기를 전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특히나 그 출산부터 6개월까지는 정말 그 생리 이후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황금기가 있듯이 몸무게를 빼는 거, 그리고 그 몸을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황금기 기간 동안에 남편이 아기를 봐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의 몸, 출산을 하느라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내 몸을 회복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힘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존재가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편의 무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남편도 지금 함께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육아를 함에 있어서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없으면 또 그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분유를 타고 있다라고 분유를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기 기저귀를 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기저귀를 간 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옵니다. 여기에 와서 아기를 이렇게 눕혀주면 제가 이렇게 수유를 하면 되겠죠. 이런 모든 프로세스들이 분업화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제가 우는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죠.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기저귀를 갈고 또 우는 아기를 데리고 분유를 타고 우는 아기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아까 보셨죠? 아기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게 너무 이제 그 과정을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할만해진다.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게 육아인데 그 육아를 할만하게 하는 게 사실은 공동 육아인 것 같다. 실제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6개월이 다 돼 가니까 스타필드나 백화점이나 되게 많이 가보잖아요. 요즘에는요, 그 가게들마다 그런 기관들마다 백화점마다 전부 다 유아 휴게실에 있으면 엄마 혼자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문화센터 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는요
항상 남편분들이랑 같이 와서 모유 수유실을 제외하고는 분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 이유식을 하는 분들은 일부러 거기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남편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혼자 해야 한다? 아, 좀 서글퍼지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남편분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게 저는 단순히 이제 꼭 뭐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의 개념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그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기의 육아가 난이도가 어떤 것 같냐?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 다른 아기들은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답을 듣고 되게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아기는 자기 아기가 가장 힘들대요. 맞죠.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힘든 거고 그 말이 너무 와닿았고요. 그만큼 힘든 육아에서 육아는 결국엔 루틴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루틴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이 혹은 뭐 와이프분들이 육아휴직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24시간 중에 아무리 육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아기는 몇 시간만 깨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육아이고 24시간을 잘해도 정말 23시간 59분 59초를 잘해도 단 1초 방심하면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게 아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기를 살리는 것도 엄마 아빠지만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엄마 아빠일 수 있다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말이 있을 만큼 육아는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 기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초기 세팅 값이 정말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하면서 그 초기 세팅 값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혹시 남편이 생각하기에 남편과 와이프가 그 아내가 함께 육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혼자 하기, 둘이 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육아를 혼자 오롯이 하루를 다 받쳐서 하죠. 도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둘이 쪼개서 한다면 좋고, 셋이 쪼개서 한다면 더 좋고, 아, 육아는 넷이 쪼개서 해준다면, 뭐 여럿이 쪼개준다면 네.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좋겠다. 육아는 쪼개야 한다. 육아는 다다익선입니다. 왜 공동육아라는 말이 나오고 예전에는 온 마을이 육아를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아이 한 명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10명도 20명도 납쳐. 지금은요. 그렇게 하려면 다 돈입니다. 돈. 요즘 부모님들도 공짜로 안 봐주세요. 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육아라고 하는 게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손품과 발품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손 하나가 아쉬운데 그 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누가 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없어버리면 그 공허함은 진짜 너무 셀 것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저는 사실은 잘 채워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아까 돈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를 할 때에 비해서는 여유롭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치. 그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뭐 돈이 있어도요 사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애기랑 같이 있으면 식당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절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용품을 사야 되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돈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좀 이제 저희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좀 덜 아끼고 해가지고 애기한테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시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는 함께 육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세팅 값이 아기를 이제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할만하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 같아요. 좀 요가가 할만해져야 아기가 웃는 것도 보이고 아기가 뭘 원하는지도 보이고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가 웃는 게 좋을까요, 마냥? 네, 이제 아기가 밥을 다 먹고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공동 육아를 하게 되면 정말 사실은 단점보다는 이점이 훨씬 많다. 단점이라고 치면 사실은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게 이제 소고기 뭐 일주일에 한 번 사 먹을 거 2주에 한 번 사 먹어야 된다는 거? 거짓말. 한 달에 한 번. 네. 2주에 한 번. 저희는 정말 전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눈치를 이제 사실 눈치를 주는 것도 문제죠.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금 출산율 0. 몇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한다면 와이프가 행복해질 거고요. 와이프가 행복해지면 아기도 행복해지고요. 아기가 행복해지면 남편도 행복해지고 결국에는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이제 그 아내 가와 만사성이 아니라 해피 와이프가 해피 라이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저는 뭐 일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더 많은 품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애를 남자가 낳아주지 않았잖아요. 여자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낳은 몸을 회복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6개월간의 시간을 보장을 해주셔야죠. 누가? 남편이요. 아무도 아니고요. 국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이 해줘야죠. 왜냐? 이 아기를 만든 거는 남편과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쵸? 이 결정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육아를 하는 게 있어서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와이프입니다. 아내입니다. 언제까지? 사실은 태어나서 결혼하고부터 죽을 때까지 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몸이 회복하는 출산부터 6개월까지는 당연히 배려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애 등급처럼 어쩌면 나는 출산 후에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처치라고 하긴 좀 관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다고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처럼 그걸 안 내주는지 좀 아쉽거든. 그치, 맞아요. 그냥 장애 등급 안 생기게 하려면 뭐 당연히 남편이 움직여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또 민감한 주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몸이 좀 더 편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상대방, 그러니까 와이프든 뭐 남편이든 그게 사랑이 기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되게 고깝게 들리고 그래 니들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내지는 이제 여자의 적이다, 남자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올 수 있겠고,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뭐 계획을 하든 혹은 뭐 우발적으로 뭐 일이 생겼든 자식이 생겼다면 어쨌든 둘이 최대한의 힘을 짜내서 얘를 양육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라고. 그 상간에 한쪽이 장애 등급에 준하는 뭔가 육체적 피해가 생겨버리면 뭐 어쨌든 둘이 살아간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인 건 맞잖아. 그걸 최소화하려면 남편의 논리는 그
출산을 한 와이프는 6개월간 회복하지 않으면 장애 등급에 받을 준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다. 근데 평생의 육아를 함께할 동지에게 그렇게 장애 등급을 남겨버리게 되면 결국 남편한테 손해다. 그렇기 내가 때문에 힘들다. 결국엔 남편이 힘들다. 내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이렇게 남편과 와이프가 함께, 아내가 함께 육아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애기 우니까 좀 걸으러 가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고요. 저는 이제 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24시간이고 켜놓고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이 1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니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남편 육아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와이프의 입장, 남편의 입장 같이 들어보셨으니까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서 부디 행복한 육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